이제 새로운 단어는 행렬 보겠습니다. 행렬, 말이 좀 어렵고 한데 사실 내용적인 면에서는 고등학교 지금 우리 과정에 들어온 행렬은 정말 점만 찍는 정도의 수준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들을 잘 익혀두고 나면 크게 어려움 없이 이 관련되는 문제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들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행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렬을 생각을 할 때는요, 맨 먼저 이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표를 하나 생각을 하세요. 표에서부터 생각하는 게 쉽습니다. 자, 이 경우 한번 보면 수학하고 과학 과목에 대한 ABC 학생의 점수예요. 점수표입니다. 자, 그러면 행렬이라는 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이와 같은 꼭 이런 표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표가 있겠죠, 그죠? 이 표에서 위에 있는 학생 ABC 이름하고 과목의 수학 과학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지금 제목에 해당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없애요. 그 다음에 표에 칸 줄 있지 않습니까? 얘를 없애요. 그리고 숫자만 남기는데 이 표에 나와 있는 요 위치 있죠, 상대적인 위치, 요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딱 남겨요. 그리고 양가에 가로를 크게 치는 거,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행렬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 놓은 걸 행렬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72, 90, 98 같은 이게 숫자 하나하나 있잖아요. 이게 문자라도 상관이 없어요. 문자가 들어갈 수도 있죠, 표에. 그죠? 숫자든 문자든 이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들, 요거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이 행렬에 뭐라고 한다?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행렬이잖아요. 행렬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행렬이 이름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한 게 있어요. 행렬은 행과 열로 이루어져요. 자, 행과 열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행에 해당되는 부분을 먼저 색칠을 해보면, 자, 행에 해당되는 부분은 요거, 요렇게. 자,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열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떻게 될까? 열에 해당되는 부분은 요렇게 해당이 됩니다. 요렇게. 세로로. 되겠죠, 그죠? 그래서 행렬에서의 가로선을 행이라고 하고 세로선을 열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걸 또 부르는 말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부르는 말이 어떻게 된다? 요 녀석이 첫 번째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있는 열을 뭐라고 한다? 요 녀석이 제 1행이라고 하고요. 얘를 제 2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요 녀석이 뭘까요? 제 1열 이렇게 되겠죠. 이 녀석은요 제 2열 이렇게 되겠죠. 이 녀석은요 제 3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행과 열, 제 1행, 2행, 1열, 2열, 3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표가 이렇게 행이 3개짜리가 있고, 여기는 행이 2개짜리가 있고, 열이 3개짜리인데, 어떤 표는 행이 3개짜리가 있고, 열이 또 3개짜리가 있고, 어떤 경우는 행이 100개짜리가 있고, 열은 2개짜리만 있는 게 있겠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나오는 행렬의 형태도 달라질 겁니다. 근데 형태가 어떠냐면, 행의 개수하고 열의 개수에 따라 가지고 이 크기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행렬에 대한 사이즈, 크기, 형태, 즉 행렬의 형태에 대한 얘기를 하게 돼요. 행렬의 형태. 행렬의 형태, 행렬의 형태를 행렬의 꼴이라고 합니다. 꼴이라고 해요. 자, 행렬의 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어요. 행렬의 꼴은 어떻게 하냐면, 행렬의 꼴이 뭘로 결정된다고요? 행의 개수하고 열의 개수로 결정이 된다고요. 그러면 행렬의 꼴을 어떻게 나타내느냐면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행의 개수 곱하기 열의 개수, 이렇게 행렬의 꼴을 나타내요. 되겠죠? 그럼 이 케이스에서는 이 녀석의 행렬의 꼴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행렬의 꼴이 행이 2개고 열이 3개이기 때문에 2 곱하기 3 행렬 이렇게 부릅니다.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2 곱하기 3행렬, 3 곱하기 4행렬, 100 곱하기 2행렬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근데 행의 개수하고 열의 개수가 같은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면 2 곱하기 2, 또 뭐 3 곱하기 3, 뭐 100 곱하기 100,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행과 열이 같은 행렬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정사각 행렬이라고 불러요.
정사각 행렬. 정사각 행렬이라고 부르고요. 이 정사각 행렬 중에 행렬이 예를 들어서 n 곱하기 n 정사각 행렬이다. 이렇게 n 곱하기 n 행렬이다 그러면 n 곱하기 n 행렬 이렇게 먼저 이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n 곱하기 n 행렬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부르냐면 우리가 n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불러요.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n 곱하기 n 행렬이에요. 즉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습니다. 이럴 때 이거를 특별하게 부르는 말이 뭐라고? n차 정사각 행렬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거는 시험에 이 용어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좀 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 이 안에 있는 요거 숫자 하나하나 이게 이제 이 행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성분이라고 했어요. 성분. 그런데 여기 지금 요소, 이 성분이 한 개, 두 개가 아니잖아요. 여러 개 들어갈 수 있고, 100 곱하기 100 같은 경우는 성분이 엄청나게 많겠죠. 그죠? 그러면 그 성분을, 저 위쪽에 왼쪽에 있는 저거, 아래쪽에 옆에 저 비스듬히 있는 저거, 이렇게 부를 수는 없죠. 그 무슨 말이냐면, 이 성분을 지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90이라는 성분이 어떤 성분 90이냐. 왜냐면 90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어느 90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숫자 같을 수 있잖아요. 문자 같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 성분에 해당되는 값이 같을 수가 있겠죠. 그 경우에는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그 값을 얘기하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분의 위치가 필요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분의 위치가 필요합니다. 성분의 위치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성분의 위치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으냐면 성분의 위치는 자, 어느 행에 어느 열에 속해 있는지를 하면 성분의 위치가 나오겠죠. 맞아요. 그래서 성분의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이 기본적으로는 순서상 형태로 나타내는데 처음에 오는 것이 뭐냐면 몇 번째 행이냐, 행번호예요. 콤마 그 다음에 열 번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자, 72는 우리가 성분의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72는 몇 번째 성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행렬의 1,1 성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맞죠? 그러면 96은요? 96은 2, 두 번째 행이죠. 두 번째 행의 두 번째 열이에요. 그러니까 2,2 성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게 행번호고 열번호라는 점, 그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분을 표시할 때 또 어떻게 표시하느냐 하면 여러분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여기에 1,1, 2,2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거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자, 소문자 A를 쓰고 난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열번호, 두 번째 행번호, 첫 번째 행번호, 두 번째 숫자를 열번호를 이렇게 나란히 써줘요. 그 다음에 여기 2,2 성분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A라고 써주고 자, 행번호가 2, 열번호가 2니까 A, 2, 2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럼 좀 더 일반화 시키면은 행번호, 열번호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행번호, 열번호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번호, 열번호를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녀석을 I, J라고 쓴다면 우리가 A 표현으로는 어떻게 씁니까? AI의 J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써서 우리가 성분의 위치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분의 위치를 얘기하는데 요 AIJ 기호를 써가지고 행렬 자체를 표현하기도 해요. 행렬 자체를 표현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행렬에 대한 부분을 어떤 행렬이 있다고 하면 행렬 표현 여기서 행렬 표현이에요. 행렬을 표현하는 방법이 어떤 행렬 A가 자, 행렬은 보통 대문자를 많이 나타내고 그 다음에 성분은 소문자로 나타내요. 가로하고 A의 IJ다. 이런 식으로 표현도 많이 합니다. 이것도 행렬을 지칭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두 행렬이 서로 같을 조건을 살펴볼게요. 자, 두 행렬이 서로 같을 조건은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A, B, C, D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2차 정사각 행렬이죠. 2 곱하기 2 행렬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1, 2, 3, 4, 5, 6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2 곱하기 3행렬입니다. 위에 거랑 같은 꼴이죠. 그죠? 이게 같다, 다르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얘기할 수가 없겠죠. 맞죠? 왜냐하면 숫자가 여기 4개로 있고, 이건 6개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래요? 숫자가 4개, 숫자가 6개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럼 만약에 이 행렬이 2F로 되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왼쪽도 숫자 6개로 구성되어 있고, 오른쪽도 숫자 6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행렬은 2 곱하기 3 행렬이고요. 이 행렬은, 3 곱하기 2 행렬이고요. 3 곱하기 2 행렬이고요. 이건 2 곱하기 3 행렬이에요. 되겠죠? 그런데 숫자가 6개 구성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열의 개수가 다르고 행의 개수가 다른 거를 같다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냥 딱 직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서로 행렬이 같다라는 거는 꼴이 같아야 되는 거구나. 꼴이라는 게 뭐라고요?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 즉,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꼴이 같아야 돼요.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꼴이 같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꼴이 같아야 한다라는 점 얘기를 하겠습니다. 꼴이 같은 거는 뭐라고요?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 그러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은가? 1, 2, 3, 4, 5, 6.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같은지 보세요. 여기에 1, 2, 3, 7, 8, 9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꼴이 같잖아요. 그럼 같은 행렬인가요? 이것도 직관적으로 같지 않죠. 왜냐하면 첫 번째 열은 같지만 두 번째 열 숫자가 다르잖아요. 숫자가 다른 걸 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직관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뭡니까? 어떤 거냐면은, 자, 이게 각각에 대응하는 성분들이 각각의 위치에 대응하는,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응하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요렇게가 대응하는 성분이죠. 대응하는 성분.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게 대응하는 성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2, 2, 3, 3 대응하는 성분 같습니다. 근데 4하고 7 대응하는 성분, 5하고 8 대응하는 성분, 6하고 9 대응하는 성분이 서로 다 다르죠. 맞죠? 그러니까 대응하는 성분이 달라버리면 같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조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응하는 성분이 각각 같아야 한다라는 거 조건, 두 번째 조건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에 1A, B, 4, 5, 6이 있고요. 자, 이거 이꼴, 그리고 난 다음에 C, 그리고 3, 7, 그 다음에 2, F, 그리고 6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여기 기본 조건이 이 두 행렬은 같은 행렬이다. 이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 A하고 B하고 C하고 D, A하고 B하고 C하고 EF, C하고 EF, 요 문자의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두 개 같으려고 하면 먼저 꼴이 같아야 되는데 꼴은 같죠. 그 다음에는 대응하는 성분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A가 3이 돼야 되고, A가 3에 대응이 되고, B가 7에 대응이 되고요. 그 다음에 4가 2에 해당이 되고, 대응이 되고, 5가 F에 대응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A가 3이고, B가 7이고, 그 다음에 E가, C가 1이라는 거 먼저 대응이 돼야 되죠. 예, 요것도 대응이 돼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1이 C에 대응되는 거. 요거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이, 자, A가 3이고, B가 7이고, C가 1이고, 그죠? C가 1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E가 4이고, F가 5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대응이 되는 거에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행렬이 서로 같을 조건에 대해 가지고, 이거 두 가지 조건이 다 만족이 돼야 된다는 점, 명심해야 되겠습니다.